책류가 성공하는 법 알고 싶으십니까? 18년 책류가한 저의 말을 믿고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제가 너무 부럽다고요? 아들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둘이를 100% 자기주도 학습이 되도록 만든 제가 부럽습니까? 지난 18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교육도 없이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두 아들이 부럽습니까? 생각하고 사색하고 사유하는 제 두 아들이 부럽습니까? 사교육을 단 한 번도 안 했다 보니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산 제가 부럽습니까? 18살 고2, 16살 중3, 시커먼 두 아들과 그 어떤 사춘기 트러블이 1도 없는 제가 부럽습니까? 시커먼 사춘기 두 아들과 딸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제가 부럽습니까? 그 비법 가르쳐 달라고요. 바로 책육아입니다. 바로 책입니다. 큰아이 18년 인생에 작은아이 16년 인생에 책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의 두 아들이 있다고 믿고 있는 책육아에 미친 여자 책미녀입니다. 자, 오케이. 책육아 좋은 줄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책육아를 성공할 수 있냐고요? 책육아 성공하는 법 알고 싶으십니까? 진짜 알고 싶으십니까? 18년 책육아한 저의 말을 믿고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우 시끄럽고 막 간단하게 정답만 말해달라고요. 뭐 바쁘십니까? 천천히 보이소. 10분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신의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영상이니까 성질 급하게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보고 오이소. 이 영상 보고 나서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신다면 당신의 책육아는 성공하실 겁니다. 제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아이들 영유아기 때 읽었던 책인데요. 짐 트렐리즈의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고 도서관에 거의 100% 들어와 있을 거니까 도서관에 가시면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있으셔야 할 명문장이 3개가 나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신동이나 영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진정한 목적은 1번, 아이 안에 이미 있는 잠재력에 양분을 주고 2번, 부모와 아이 사이를 친밀하게 묶어주며 3번, 아이가 자라나 책 읽을 준비가 되었을 때 아이와 책 사이에 자연스러운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빠른 템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신동이나 영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진정한 목표는 아이 안에 이미 있는 잠재력에 양분을 주고 부모와 아이 사이를 친밀하게 묶어주며 아이가 책 읽을 준비가 되었을 때 아이와 책 사이에 자연스러운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너무나도 편리하고 평범한 멘트입니다만 책육아의 진정한 목적이자 책육아의 진정한 가치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입니다. 고리타분하게 느끼지 마시고 이 3가지만 생각하시면서 오셔야 합니다.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다 보면 이런저런 문해력, 독해력, 사고력, 창의력, 공부 능력 이런 것들이 따라서 덤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혹여 그것들이 따라서 덤으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3가지의 소기의 목적만 달성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책육아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뻔한 얘기를 한다면 짜증나서 끄지 마시고 어쩌면 여러분 진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 뻔함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뻔하다며 스쳐 지나갈 때 누군가는 그 뻔함에서 진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극소수의 성공자가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뻔한 것을 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해안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책육아를 오로지 공부의 1순위의 목적을 두고 오진 마십시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어릴 때는 그 책을 매개로 소통의 시간, 애착의 시간, 대화의 매개체로 쓰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아이가 자라면서 책에 대한 좋은 정서를 가지게 되고 책이 재밌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책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가 8세 학년기가 되면서 한글을 떼면서 스스로 읽기 시작하고 하여 읽는 초등학생이 읽는 중학생으로 읽는 중학생이 읽는 고등학생으로 종국에는 읽는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
하여 그 책 속에 거인들이 던져주는 화두, 그 책 속에 거인들이 던져주는 인사이트들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단단해지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을 책육아 목적의 1순위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책육아를 성공하십니다. 오로지 공부의 뜻을 두고 책육아를 하시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엄마들은 조용히 책육아를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저도 제 두 아들이 책육아와는 별개로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책육아를 그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아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고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책육아를 통해서 얻은 덤입니다. 덤. 이 덤은 책육아를 하시면 얻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러나 이것을 목적으로 책육아를 하시면 책육아를 포기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하여 읽는 성인으로 자라게 하고 내 아이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 책 속의 거인들에게 그 해답을 묻고 그 해안을 묻고 그 통찰을 물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십시오. 뭐라고요? 짜증난다고요? 너무 식상하고 너무 진부하고 다 아는 내용 얘기해서 신경질이 난다고요? 제가 영상 속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뻔함 속에 있습니다. 어떤 성공에 대단히 독특하고 듣도 보도 못한 금쪽 처방이 있어야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해 빠지게 알고 있는 그것을 시작하고 실천하고 지속하셔야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뭐라고요? 제 말이 다 맞다고요?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수긍도 된다고요? 그런데 잘 안 된다고요? 당신의 이 질문에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로 답을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주어진 지도를 많이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길을 나서거나 가속 페달을 밟지는 않을 것이다. 보물 지도를 소유만 하는 것과 집을 나와 그 지도를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보물 지도를 드렸습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실 건지 집을 나서 그 지도를 따라 오실 건지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내일 봅시다.